안녕하세요. 민짱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전에는 직접 스파크를 설치를 해보고 구성을 해보고 아키텍처적인 부분을 봤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스파크 내부적인 이제 API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 API는요, 이렇게 보시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RDD,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데이터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파크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API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API라고 하면은요. 스파크 애플리케이션 구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맨 첫 번째는 RDD 가장 오래된 API인데요. 이 RDD 같은 경우는 스파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준 API라고 말을 합니다. 스파크는요.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 셋이 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RDD 형태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DD를 저수준 API라고 하고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 셋을 고수준 API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RDD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가 왜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 셋이 생겼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RDD는 병렬, 스파크는 하나의 서버에서 실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메모리에서 여러 서버에서 병렬적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RDD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단점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RDD 같은 경우는 테이블 조인이나 뭐 효율화 같은 그런 처리를 사용자가 직접 제어를 해야 돼요. 즉 RDD에 대한 로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RDD를 사용을 했을 때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RDD가 오히려 더 성능 저하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크 개발자들이 버전 2부터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 셋을 통해서 최적화 엔진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최적화 엔진을 이제 옵티마이저인 카탈리스트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카탈리스트를 개발을 할 때 이제 텅스텐 프로젝트를 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능을 향상시키게 했던 부분이 바로 메모리 관리 방식을 새로 개발했는데요. 데이터들이 메모리 위에서 저장이 되고 메모리 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 관리 방식을 새로 개발을 했고 그리고 이진 인코딩 방법으로 L1, L2 캐시에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제 엔진 로직을 효율적인 그런 부분을 변경했는지, 개발했는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 셋은 이러한 목적으로 생기게 되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렬이나 집계나 셔플링 연산도 성능이 대폭 개선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UDF라는 것이 또 있는데요. UDF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 이후부터 쓸 수 있는 건데,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이러한 사용자 정의 함수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스파크 공식적인 문서에서도 RDD보다는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을 해라 라고 권고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직접 RDD를 쓰면서 파티셔닝이라든지 병렬 분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로직을 이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데이터 프레임을 쓰면서 우리가 엔진단에 자동적으로 최적화를 해줄게. 그러니 너희들은 데이터 프레임을 써라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많이 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RDD가 중요한 것은 그런 아키텍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미 병렬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RDD도 그 코드에서 그러한 것들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사실 코드를 짜야 되는 부분이 RDD예요. 그런데 RDD를 배움으로써 스파크 엔진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는 부분을 조금 더 뎁스 있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보도록 할 건데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 셋입니다. 데이터 셋은 데이터 프레임과 비슷한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 세이프한 부분이에요. 여기 빨간 표시로 세이프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세이프하냐면 일단은 사용자에게 데이터에 관련돼서 객체화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스키마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API입니다. RDD는 스키마 리스라 그래서 스키마가 없어도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자동적으로 스키마를 가지게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스키마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고, 스키마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하지만 데이터셋은 무조건 스키마를 가지고 있고, 객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이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데이터셋은 파이썬에서는 쓸 수 없어요. 스파크에서 이제 스칼라랑 자바로만 데이터셋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할 때는 정말 대량의 데이터를 들고 올 때는 그러니까 정말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잘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셋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RDD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RDD를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RDD는 Resilient Distributed Dataset인 줄임말입니다. 이제 병렬 분산된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러한 RDD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액션인데요. 이 두 가지가 나타내는 거는 연산자라고 보시면 돼요. 트랜스포메이션 역할을 하는 연산자가 있고 액션을 하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 연산자로 예로 이제 필터나 맵, 액션에서는 카운트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왜 나눠져 있을까요? 그 이유는 레이지 이밸루에이션이라고 하는 지연 실행 개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변환 연산자가 있고 액션이라고 하는 실행 연산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변환 연산자가 있을 경우에는 스파크 내부 엔진에서는 아무런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액션 연산자가 해결을 해야 될 때 그때서야 스파크 엔진은 내부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즉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연산자만 쭉 나타났을 때는 그냥 스파크가 이러는 거예요. 알았어. 이제 너 사용자 누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대 라는 플랜만 가지고 있고요. 계획만 가지고 있고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이거를 해서 변형을 해서 난 결국 이러한 것을 카운트를 보고 싶어. 사용자가 그러한 연산자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스파크 엔진이 실질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었던 최적화된 플랜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지 이밸루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파크는 RDD 형태이고 그리고 이제 지연 실행 개념이 있다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레이지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요. 좋은 거예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맵하고 플랫맵, 세이브 제가 빨간 표시를 쳐놨던 이유는 이번 시간 이후에 직접 스파크쉘에서 한번 이러한 RDD를 구현을 해보는 걸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있어서 트랜스포메이션과 액션에 관련된 연산자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스파크를 가지고 회사에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이제 다 많이 쓰시니까 다 아셔야 하는 부분이긴 해요. 맵도 있고 필터도 있고 필터 맵, 뭐 샘플, 리듀스 바이 키 이러한 부분들을 트랜스포메이션 연산자 이러한 메소드들이 있고요. 액션에 관련된 메소드들이 있고 이러한 메소드를 따라서 스파크가 직접 엔진을 구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계획만 가지고 있다가 이러한 게으른 실행이라고 부르는 그런 레이지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직접 스파크쉘에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